골드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이슈와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오늘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종목 선정이라든지 기법보다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로 슈퍼리치가 되신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00만원으로 50억을 만든 재테크 고수라고 합니다. 500만원으로 50억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재테크의 고수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슈퍼리치가 되셨는데, 이분께서 그 지난달에 그 책을 좀 출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우연히 보고 또 동감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책의 또 특정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이 부의 본능이라는 책이고요. 부의 본능,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 지은이는 브라운스톤. 이분이 바로 이제 슈퍼리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브라운스톤이 본명인지 가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제 부자들은 본인 이름을 밝히기를 좀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저자가 브라운스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 책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리치, 자, 이분께서는 500만원으로 50억을 만든 아주 재테크의 고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투자를 한 이유가 있죠. 투자를 이제 처음에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어려서부터 이분은 엄격한 규율이나 단체 행동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라든지 그런 단체 행동을 하는 그런 교련 시간이 굉장히 싫었었고, 대학교 시절에는 또 땡땡이도 많이 쳤었고, 잔디밭에 혼자 누워 다니기도 하고,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언제나 또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이 셀러리맨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직장 생활이 특별하게 힘들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근데 그 회식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이 이분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본인은 막상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제 아내분한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께서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다니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회사에서 괴롭히거나 회사 그만 다니고 싶으면 그냥 그만둬라, 오히려 아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아침마다 회사 그만둘 거야, 때려칠 거야. 그래서 아내분께서 그럼 그만둬, 계속 이렇게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한 10년 동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분께서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니까 막상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월급은 받았지만, 본인이 월급은 받았는데 계좌의 잔고는 늘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월급 박봉을 받아서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도 나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돈이 노후에 사용할 돈이 충분하게 이제 모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막상 회사를 그만두려니까 생활비를 또 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30대, 40대, 50대 분들이 항상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 고민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생각을 한 게, 야, 이러다가 이제 평생 일만 하다가 그냥 늙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생각을 한 게, 자기가 좀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돈이 이제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워낙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죠. 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돈이, 자기가 월급 받는 거 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재테크를 그때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한 10년 이상 다니고 또 나이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 회사 이제 또 퇴직을 당하니까 노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결국에는 그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돈이 많으면 돈이 적은 것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기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대요.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자, 그 결심이, 그 결심 때문인지, 그 결심이 결국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심이 500만 원으로 50억을 벌게 한 그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래 친구들보다도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현금 50억 이상 있으니까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재테크를 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 재테크를 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본인보다도 더 절약하고 더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돈은 있겠지만 부자라고 하기에는 돈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도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돈이 필요했던 것도 있고,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그리고 그 결심에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옮겨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같은 직장인이나 또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고, 이 재테크를 할 때 이 슈퍼리치가 얘기를 한 게, 자기는 재테크를 할 때 돈만 생기면, 그냥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늘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다 그냥 투자로 했던 거죠. 재테크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쓸 거 쓰고, 또 뭐 아내분 드릴 거 드리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재테크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사실 겁이 났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그 아이들은 계속 크고 있고, 또 노후 생활에도 직장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박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분이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지금의 이 성공을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투자를 하는 동안에 뭐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실패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실 때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 투자할 때는
뭐 굉장한 돈을 많이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고통과 슬픔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50억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생각해보면 이분께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은행에 예금으로 그냥 이렇게 돈을 계속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잣돈으로 최대한 아낄 거 아끼고 최소한의 생활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한 게 5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은행에 그냥 예금한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생활비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근데 그 예금한 돈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번 게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다 벌었다고 합니다.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 그래서 만약에 이분께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슈퍼리치께서 얘기를 하는 게,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노후를 준비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나는 투자를 못해, 나는 안 해봤으니까 투자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면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이 그 슈퍼리치가 그 종잣돈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박봉이었으니까 그 종잣돈을 여러 가지 종잣돈을 이제 만들 때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재테크에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종잣돈 모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말 그대로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평소에 쓰는 돈에서 최대한 이렇게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번 거보다 월급이라든지 수입보다, 그 다음에 또 지출도 있을 거고, 그런 수입이 있으면 그 평소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최선의 쓸 생활비만 쓰시고, 나머지를 번 거보다 이렇게 그 종잣돈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 내가 이제 한 달 생활비가 한 5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줄이는 거죠, 생활비를. 그러면 40만 원 생활비 하고, 그 10만 원이 그러면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생활할 거 최대한 절약하면서 종잣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리치가 보통 이제 그 30대, 40대, 50대, 특히 남성분들은 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필요로 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자동차를 사진 않았대요. 자동차를 돈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요즘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본인은 종잣돈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유지비도 나가게 되고, 또 그 중고로 팔 때도 또 뭐 제값을 받기가 어렵죠. 근데 그 돈으로 이 분께서는 투자금, 종잣돈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정말 차가 필요했을 때는 정말 이 에어백이 없는 그런 소형차를 준비를 했대요. 소형차.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사고가 한번 크게 나서 한번 그 에어백이 없어서 죽을 뻔 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인색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만큼 이 종잣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절약이죠, 그죠? 절약을 굉장히 하면서 본인이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사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아무튼 그 아내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도 굉장히 이 절약, 이렇게 굉장히 아끼면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 반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뭐 금목걸이 뭐 이런 것들 화려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또 결혼을 혼수 비용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평소에 그런 약간 절약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방도
예, 처음에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신혼방도. 그래서 예, 전세 보증금이 줄어들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전세를 살 때도 좋은 동네에 큰 평수로 전세 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투자할 돈을 마련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종잣돈을 마련하느냐,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줄어들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전세를 살 때도 좋은 동네에 있는 큰 평수로 전세 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예, 종잣돈으로 이렇게 조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도 예전에 이제 아파트도 입주하는 대신에 굉장히 이제 좀 전세가 싼 동네에서 고생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런 게 평소에 좀 절약하는, 뭐 지하철 타는 건 기본이고요. 예, 요런 것들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종잣돈을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예, 뭐 거의 뭐 구두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예, 절약하고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종잣돈으로 마련해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길 수도 있다고 이분께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잣돈 만드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종잣돈 만드느라 한 고생은 지금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 고생을 한 거죠. 예, 젊어서 고생을 해서 지금은 이제 50억 이상의 그런 슈퍼리치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종잣돈을 아무튼 그렇게 고생과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예,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예, 당연히 주식을 해본 적이 없고, 예,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테크에 뭐 그 소질이 있는 분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종잣돈을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자동차도 안 사고, 예, 또 뭐 그 여러 가지 뭐 전세금도 줄이고, 뭐 그런 투자금을 예, 당연히 이제 뭐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용돈도 줄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투자금을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예, 처음에 다 날려버렸대요. 처음에 예, 주식시장에서 예,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실패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을 날려버렸는데,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또 투자를 할 때 또 신용이라는 예,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또 신용, 미수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예, 또 막 이렇게 전화도 오고, 또 은행 증권에서도 막 이렇게 뭐 신용 미수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처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또 그런 거에 또 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 투자를 했다가 예, 그게 이제 계좌가 깡통이 돼 버려서 예, 7천만 원을 예, 날려버렸대요. 7천만 원. 네. 7천만 원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 평소에 아끼고 절약하고 그런 돈 가지고 예, 투자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또 거기다가 또 신용까지 써가지고 7천만 원을 날려버렸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슈퍼리치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슈퍼리치가 됐는데,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신용 투자가 뭐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처음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죠. 신용, 미수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 7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돈을 날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보 같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는 또 굉장히 쌓이고, 또 상실감에 굉장히 하루하루를 괴로워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예, 그런 아픔을 겪고, 7천만 원 날리면 굉장히 아프죠, 그죠? 예,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겨우 용기를 내서 투자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로도 또 투자를 계속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는 이제 이런 실패의 경험, 뭐 이런 안 좋은 경험 이런 거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네,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는
이 비상장 주식 투자, 비상장 주식 투자, 이 비상장 주식 투자에 또 투자를 또 했다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처음에 투자하다가 돈을 조금 벌다가 또 망하게 되고, 손실을 보면은 또 무리하게 신용 미수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제 막 비상장 주식으로, 야, 비상장은 10배, 20배, 30배 이런 종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혹해가지고 또 거기 또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악이라고 그러죠. 최악.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원금을 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실패를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키워졌다고 합니다. 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점점 이렇게 커졌다고 해요. 자, 아무튼 그렇지만 한참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그 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던 적도 있다고 해요. 한 종목으로 12억 원, 12억 원, 어마어마하죠. 한 종목에 그냥 몰빵한 거죠, 거의. 그죠? 집중 투자한 거죠. 한 종목에 12억 원을 날렸을 때는, 그때는 몸무게가 6kg나 줄고 몸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소화불량에 몸도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암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맞은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다행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암이 아니고 오진으로 밝혀져서 이제 또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아무튼 12억 원이라는 돈을 날리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험, 실패,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이 아픔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실패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웬만큼 일어날 만한 그런 실패는 거의 다 경험한 거예요. 이분은 신용, 미수, 그 다음에 투자 원금도 날려버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주식 투자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잘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진행한 거죠. 다 망한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 시장에서 일어날 만한 이런 실패를 거의 다 경험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각종 실패를 두루두루 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이거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이게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막상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적이 없어요. 투자금이 없어져요. 투자금이 1억 가지고 했다면 나중에 그 1억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이런 지금은 슈퍼리치가 됐지만, 지금은 500만 원으로 50억 원의 슈퍼리치가 됐지만, 처음에 이런 굉장한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 실패를 겪지 말라고, 주식을 또 처음 투자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겪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도 다행히 이분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다 날리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100억 원대 재산을 모은 친구가 있었대요. 100억 원대 친구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인 친구가 이 슈퍼리치한테, 그때는 슈퍼리치가 아니었겠죠. 부자인 친구가 얘기를 한 게, 처음엔 누구나 돈을 다 잃게 되어 있어. 100억 원대 자산가가 얘기를 한 게,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데 있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데 있다. 처음에 누구나 돈을 다 잃게 되어 있고,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게 다 잃은 건 아니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데 있다. 이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것 같고, 자,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 부자인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나는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가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암시를 했다고 해요. 길을 걷다가 나는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그래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친구의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이분이 희망을 잊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패 겪었던 거를 점점 하지 않게 되고 계속 투자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아마추어 투자하는 방법과 고수 투자의 방법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초보 투자자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어디 이제 좀 한 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예. 한 번에 그냥 급등 나오는 종목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손쉬운 투자 방법, 아주 쉬운 성공 공식이나 그런 비법,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하지만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많고, 요즘에 또 그런 책도 많지만 그런 관련된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이분이 읽어보고 그거를 다 따라해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요즘에 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비법 이런 것들, 기법,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고수는 특별한 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따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마추어하고 그 고수하고의 차이는,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주식 투자에서 고수는 손실을 보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데, 손실을 보지 않는데,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는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50억의 슈퍼리치가.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주식 중에서 한 10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100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10종목을 뽑으라 한다면 그 10종목을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 가장 나쁜 종목을 먼저 제외를 시킨대요. 하나하나. 예. 접근 방법이 틀리죠. 100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를 계속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피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워라.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손자병법에서도 손자가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 달려있다. 아군이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허점이 있거나 또는 행운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손해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이 수익을 보는 것은 시장에서 여러가지 통제 불가능한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공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포인트라고 해요. 주식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은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을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의 이 투자 원칙에서 제1조가 바로 그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제1조가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제2조가 1조를 잊지 마라. 1조를 잊지 마라. 바둑에서도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하죠. 내가 먼저 살고 난 후에 적을 먼저 죽여라. 마찬가지로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법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로 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 비법보다도 오히려 실패하지 않을,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 그게 똑똑한 투자죠. 그래서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 투자의 비법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켜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성공 투자의 걸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하면 되죠. 그죠?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해요. 이 500만 원으로 지금은 50억에 이렇게 자산가가 됐지만, 이걸 깨닫는데 이 그 슈퍼리치도 굉장히 많이 이 수업료를 시장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와닿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뭐 책 일부분의 내용들만 좀 살펴봤고요. 제가 또 중간중간에 또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그 다른 내용들로 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내용들 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아침부터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식 투자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을 너무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손실이 안 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부자가 되시려면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야 되죠. 여유자금, 장기투자, 분산투자, 분할매수, 비중조절, 그죠? 이런 것들, 여유자금이 종잣돈이죠. 장기투자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답니다. 분산투자, 비중조절, 분할매수, 그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분, 아무리 이렇게 분산 투자 하시라 그래도, 비중 조절 하시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시장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잘 기준을 좀 잘 세워 가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골드크로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골드크로스 TV에서 지금 핵심 유망 기업, 요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의 증시 전망, 그 다음에 하반기 관심 업종, 그 다음에 또 간단한 기법 자료, 그 다음에 또 하반기 핵심 종목, 자, 요거 파일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김보현 주식 연구소 들어오시면 성공 후기 게시판이 있어요. 성공 후기 게시판에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투자 후기라든지 아니면 투자 경험, 뭐 실패했던 것도 상관없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해서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크로스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